스키타이 고리안. 징기스칸이 공격한 고란의 키타이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러면 키타이의 의미를 밝혀내면 고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타이, 스키타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몽골 비사, 몽골 집사에서는 키타이라고 합니다. 위키백과 고란조를 인용하면 고란은 5세기 중엽부터 내몽골의 시라무렌강 유역에 나타나 거주하던 몽골계와 퉁구스계의 혼혈력으로 중국어 발음은 키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키타이의 언어 풍속 직제 지명들로 볼 때 카타이는 까라이 까울리 즉 고려입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인을 까레이스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몽골 비사와 집사의 침공 과정을 보면 여진의 금도, 고란의 요도, 북송도, 남송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카타이인 고려가 있었을 뿐입니다. 카타이, 키타이 하면 아련히 떠오르는 스키타이라는 신화적인 고대사 상구사의 주인공이 생각날 것입니다. 스키타이라고 하지 않고 키타이 혹은 카타이라고 한 데에는 그 어떤 언어적인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활용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해보면 스키타이는 키타이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카타이가 될 것입니다. 고대 음에서 히읗, 히읗, 피읍은 같은 발음입니다. 예를 들면 쉬리, 휘리, 피리, 부도, 소도, 후토 등 형님아라는 말은 영남말로 세야, 히야라고도 발음합니다. 우리가 스키타이, 키타이, 카타이, 쿠차, 카라이, 고려의 역사를 연구한다면 우리는 허구가 아닌 진실의 역사, 문제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만 년 이상을 지속해 왔었던 그 역사의 유일한 주인공이 바로 스키타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 인류인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 전 인류가 바로 스키타이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전 인류 중 아무도 스키타이로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는 그렇게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천하의 하나의 역사였던 스키타이는 지우고 제각각의 200개가 넘는 민족과 국가로 분리하여 독립시키고 조작하고 쇠뇌하고 끝없는 자체 재생산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스키타이, 카타이는 샤카트로 이것을 한자로 음치하음이 고려였던 것입니다. 고란이 924년에 서역 정벌에 나서 탕구투와 토요콘을 굴복시키고 925년에 바레를 공격해 926년에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고란이 있었던 키타이가 바로 바레의 수도 중경현덕부이며 고려의 송도라고 했습니다. 고란이 바레이며 고려였던 것입니다. 이중 탕구투와 토요콘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탱글이란 하늘, 하날, 즉 천신으로 동학에서 얘기하는 시천주의 천주이며 또는 하늘 같은 아버지 천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땅그리 댕그리가 계셨던 곳이 역사 속 탕구투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황제를 천자라 칭했던 것은 천왕이신 천부의 대리인인 아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탕구투는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중국 북서쪽의 사천성 북부, 청해성의 북부, 감석성 등에 존재했었던 티베트의 분파라고 합니다. 탕구투, 현 역사서에는 고비사막 이동, 내몽골 남부, 점서 서부, 청해성 북부 지방을 포함한 감석성 주변 지역을 이르는 말, 다른 말로 진한, 동한, 당항, 도낭, 당을, 천을, 당대을, 당골 등의 하날림, 상제님, 천주님이라는 뜻의 탕구루 혹은 당구루, 상나라에서는 상제님, 하날림, 불천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 이 탕구투를 부르는 말들이 소위 중국인이 부르는 말로 하서 혹은 소하라고 나오고 몽골인들이 부르는 말로 카신이 나옵니다. 카신은 한자로 표시하면 하신, 하진 등으로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모두 서쪽의 하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사와 비사에 나오는 말들은 소하 혹은 하서라고 했습니다. 상계에서 탕구투를 진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서라벌, 신라, 낭랑, 동경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진안으로 그곳이 땅그리 댕그리인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 경주의 탕구투였던 것입니다. 이제 토요콘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토요콘은 4세기 경부터 663년 토번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존속한 유목 민족으로 한왕국으로 알려지게 된다. 티베트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렀고 얼마 지나자 백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알려졌다. 토요콘을 한왕국이라고 했으니 하남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신정 동국 여지서남을 살펴봅시다. 하남국, 경상도 하등의 군명을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청하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덕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은 또한 조선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남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1월 오학도의 무대 중악인 화산과 한라산, 금강산이 접경한 만중산 지역인 한양 장안의 중심, 한중과 관중에 흐른 강을 한강, 압록강, 요하, 양자강, 장강, 위수, 부리수, 박수, 황해라고도 했으며 황하인 한강의 남쪽 구중궁굴의 터 지역이 바로 하남이며 그 한강 너머 북쪽이 바로 노나라의 국부와 제국 진나라가 있었던 하북입니다. 오랑캐인 거란에 조작된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 발해인 고려가 한중인 관중 지역까지 장악한 사실,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랑캐라고 조작된 거란의 실체도 확인해 봅시다. 거란을 요나라라고도 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작된 역사 안에서는 거란의 요나라를 현재의 동북삼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거란이 요나라가 평안도 덕천과 영원, 황해도 수안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 평안도 황해도가 동북 삼성일까요? 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평안도 황해도에 거란이 요나라가 있었다고 하며 차이나 역사에서는 현 동북 삼성에서 요나라를 찾는 것일까요? 그런데 진실된 역사에서는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송도가 거란의 수도 송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고려의 개경에 신시개천이 일어난 천하의 정신이 있었던 서울인 서울이라고 합니다. 거란이 요나라 발해 고려는 모두 역사 속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서울에 고려의 수도 송도인 개경이 있나요? 한반도 차이나의 지명 전부는 조작인 것입니다. 우선 요의 바른 의미를 살펴봅시다. 여지는 소인 즉 스키타이, 키타이, 구려, 속으로 자갈 혹은 요인인 아랄해인 관중의 한강 압록강인 알랄의 주변 사람을 의미하는 라오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랄야르 얄루 요라는 말은 결국 스키타이 아리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랄아르 야르강을 우리는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이 압록강이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강을 아리수라고 합니다. 바로 스키타이 아리안의 그 아리입니다. 아리는 바로 알이라는 말입니다. 알 땅의 사람들이 바로 아리안입니다. 요 땅에 흐른 요하를 또한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을 아리수라고 하면서 그 강에 살았던 아리안들을 현 독일에서 찾는 그러한 모순된 코리안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본다면 언어 간섭상 아랄의 아는 존칭의 접도로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랄이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혹은 라오가 되니 그곳의 물을 그래서 랴오회, 랴오화, 라오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역사 속 만주로 이 만주인 요를 여러 가지로 부르던 그 발음들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화가 되고 그 요하인 위수 동쪽은 요동이 되고 서쪽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해 주변 지역을 만주라고 불러왔던 것으로 만주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선 만자의 뜻을 보면 기본적인 뜻이 가득 차다는 의미인데 그릇에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탕구트인 경주와 여진 거란 지역의 촌조 천축에서 샤카 스키타이의 인구가 가득 차서 흘러넘쳐 퍼져나온 스키타이족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 나갔겠지만 그 이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후에 여진이라고 고착 되었지만 요인 혹은 요진을 만주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만주가 바로 우리의 혼이 있었던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서울의 개경과 왕부의 중심 한성 공내성에 있었던 관중지역을 만주라고 통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 지역의 암화와 시르하가 힌두쿠시 파미르 천산에서 흘러넘쳐 나와 퍼져가는 모습이나 고대의 수량이 풍부해서 봄, 여름에 설산에 눈 녹은 물이 요동벌판으로 흘러넘쳐 나오는 모습이나 아무강, 시르강, 하류의 고된 읍지대들을 형성해서 물이 흘러넘쳐 퍼져나가는 모습이 그 지역 이름 만주로 고착되어서 전해오게 된 것입니다. 스키타이 고란이란 바로 샤카토로, 샤카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곳이 대당서역계의 무대 서역으로 빡달 왕이신 부처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 바로 고려인 당구트로 이곳의 역사가 현 인도에 주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무지와 허위를 깨뜨리고 진실과 실상을 찾기 위해 공부를 한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공부 시스템은 진실을 허위로 조작하고 무지를 조장시키고 진실과 실상을 찾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역사 조작과 의식 조작을 목적과 기본으로 하는 공부는 나의 공부가 아니고 바로 조작 세력들의 의도한 조작 세력의 공부이다. 닭장 시스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닭장 주인을 위한 것이다. 공부의 주체는 너로 네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작 세력의 공부가 아니라 너의 공부를 하려면 너의 문제의식과 의심과 호기심과 관심에 집중하여 그 집중을 반복 지속해서 나아가는 길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너의 공부를 할 것인가? 왜? 라고 묻는 것이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의심이 날 때마다 묻는 것이다. 이 의단이 대각특도의 대해탈의 부처님을 이루는 비결이었다. 의단이 없는 부처님의 좌선은 원인과 목적이 없는 몸 수련일 뿐이다. 나는 왜 이 꼴인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나는 암기력이 부족한가? 암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묻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의 공부이며 너의 초발심이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평안도 평양부에서 평양의 군명을 기성, 낭랑, 장안, 서경, 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끝없이 당황하게 하고 황당하게 만드는 구절들이다. 자, 이제 애비가 말한 너의 공부를 해보자. 왜 코리아의 지리지 교과서에 현 차이나의 지명인 장안과 황제국 소주의 수도 호경이 등장할까? 이 신중 동국 여지스남을 지은 또는 조작한 사람들은 코리아의 역사와 중국 역사의 중첩과 그 관련성을 알고 있어서 그 일단을 노출했다. 왜 그랬을까? 코리아 역사 연구의 거의 최전선, 최고봉에 서 있는 너희 애비마저도 끝없이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서 수만 편의 논문과 저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전부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다. 조작된 역사의 틀 안에서 그 역사의 진실의 의미 맥락을 선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의식과 삶은 그 조작 세력이 만들어 놓은 닭장이 마치 우리를 위한 닭장이라는 식의 자기 배신의 의식과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이런 닭장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이 닭장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만약 알 수 있다면 비록 우리의 몸은 닭장 속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는 천하의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고 사해의 땅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다 잃은 것은 아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반대해서 역사 조작의 틀 속에 갇혀 있지만 바른 의식을 놓치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는 언제든지 그 틀을 깨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생 역사 연구를 하고 원전 수만 권을 읽더라도 왜라는 의단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지식의 피라미드 속에 갇히고 만다. 제발 역사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전 수천 권을 읽지 않더라도 어떤 세력이 어떤 의도로 무슨 짓을 저지르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조작했는지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지속해 나가기만 한다면 역사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오로지 시간의 문제인 것이다. 항상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왜라고 묻는 것이다. 제발 외우지만 말고 공부한 내용이 논리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왜 그렇게 되냐고 과감하게 질문하고 반문하는 것이 너희들을 역사 문제에 관한 대해탈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